하는 로봇 수술.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처음 로봇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눈부신 기술 발전에 힘입어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로봇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환자분. 그 불치병 제가 집도해서 수술시켜드릴게요. 특히 국내 의료진의 뛰어난 술계와 더해져 완치율과 성공률을 높이며 대세 수술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공개 클리닉 웰 신년기획 두 번째 시간으로 지역 의료 기술을 높이고 있는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땡땡땡땡땡은 유방암 자궁근종 위험을 높인다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여러분 다들 가전 3대 이모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가전 3대 이모님이라고 하면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 그리고 로봇 청소기라고 합니다. 다들 쓰고 계세요? 네. 오, 편안하죠. 쓰고 계세요? 저는 로봇 청소기 빼고는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 가전 3대 이모님과 함께하면서 점점 가사 일이 편해지는데 요거는 의료계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함께하실 건강주치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대훈 교수님 그리고 유방외과 전문의 변경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고 보이면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로맨틱하세요. 너무 좋다. 환자를 위한 최신 진료, 환자의 가슴과 마음을 치유하겠습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변경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따뜻합니다. 정말 산부인과 전문의 그리고 유방외과 전문의 이 교수님 두 분이 이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한데요. 첨단 로봇 수술을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요. 과연 산부인과나 유방외과에서 첨단 로봇 수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집중해서 함께 보시죠. 네. 올해부터 제가 그 하이브리드 인간이 되기로 했습니다. 오. 오늘은 여성이 되어서 너무 하이브리드 되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좀 그래요? 나누고 싶습니다. 예, 예. 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예전에는 로봇 수술하면 굉장히 뭐 어려운 수술이다, 힘든 수술이다, 비싼 수술이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로봇 수술이 좀 보편화되면서 주변에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에 하나 우리가 또 몸이 안 좋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로봇 수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공개 클리닉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로봇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오늘 또 유방외과 전문의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 두 분 모신 만큼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여성인지라 이 여성 질환은 대체 왜 생기는 건가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오늘 자궁근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변경도 교수님은 유방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두 질환에 대해서 공통점을 생각해 보니까 네. 다음과 같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땡땡땡땡땡 유방암 자궁근종 위험을 높인다입니다. 오. 첫 번째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 다섯 글자가 뭘까요?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근데 이게 여성에게 어쨌든 공통적으로 생기는 질환인 거잖아요. 여성들만 하는 게 뭡니까? 뭐 생리요? 그쵸, 그쵸. 네. 여성들은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왜 언니도 막 무대 같은 거 있을 때, 네네. 공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미루기 위해서 피임약 먹어본 적 있으시죠?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생리 주기를 늦추기 위해서 피임약을 복용하는데 이게 계속 길어지면 아무래도 조금 부작용으로 이런 자궁 근종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피임약 복용, 유방암, 자궁 근종의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같이 감기에 걸리더라도 네. 어떤 분들은 뭐 미세하게 그냥 간지러운데 하고 끝나는 분이 계시고 부럽다. 어떤 분은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몇 날 며칠 누우시는 것처럼 네. 이게 면역력 차이에 따라서 뭐 병이 좀 깊게 오거나 아니면 온지 모르게 지나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면역력 저하, 유방암 자궁근종 위험을 높인다. 이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올해부터 좀 더 심도 깊게 이 키워드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기대돼요. 여러분하고 다르죠, 저는. 예, 다릅니다. 얼마 전에 그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허투 유전자가 어떻다, 브라카 유전자가 뭐 하나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 변이가 된다. 그래서 이게 그 변이 유전자가 아닌가. 근데 또 식습관, 식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게 가공육 섭취가 이런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자궁근종 위험을 또 높일 것 같다. 김채림 씨, 네. 둘 중에 변이 유전자일까요? 아니면은 요거 저기 가공육 섭취 이걸로 할까요? 둘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뭐 마음이 가시는 대로 편하게 그래서 고르시면. 올해부터 좀 있어 보이기로 했기 때문에 네. 변이 유전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습을 잘하시나 봐요. 아 그럼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최고.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 중에 정답이 있죠? 아, 세 분 다 참 대단하십니다. 추측이 다 대단하신데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뭐 첫 번째 이제 경구 피임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규모 스터디를 보면은 경구 피임약이 유방암을 아주 조금 증가시킨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구 피임약을 바로 중단하면 복용하다가 중단하면은 바로 그런 위험도는 바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구 피임약은 피임을 목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드셔도 무방한 약이고,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서는 증상 완화 목적으로 경구 피임약을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구 피임약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면역력 저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모든 질환들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변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에 관련이 있다 돼 있고, 저희 부인암에서도 난소암과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도 변이 유전자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자궁근종은 유전자 이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정답이 뭐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첫 번째 키워드는 여성 호르몬, 유방암, 자궁근종 위험을 높인다입니다. 여성 호르몬. 요거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그때 배웠었는데 이게 또 암이나 근종의 위험을 높인다니 궁금하고 무서워요. 예, 여성 호르몬은 이제 폐경기 후에 이제 갱년기 증상을 만나게 되면 네.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건강에 오히려 훨씬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즉 7년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은 유방암 위험도를 조금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가임기 때 생리적으로 여성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임기 때 자궁근종이 발생이 많고 또 크기도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자궁근종과 이제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정 교수님,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 건강을 위협하는 건가요? 그 자궁근종은 대표적으로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에서 생기던 세포의 정상적인 자궁근육 세포보다 여성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임기 때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자궁근종의 발생과 크기가 더 성장이 더 빨리 잘 되는 것이 이제 그 이유인데요. 폐경기 때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궁근종이 있었던 분들은 크기가 더 작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게 여성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임기 여성 때 생리적으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의 그런 환경 자체가 자궁근종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유방암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그 유방과 여성 호르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방금 산부인과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산부인과적으로는 사실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지만 저희 유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다들 생리를 겪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유방이 조금 증식이 됐다가 또 부드러워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 유관 증식이 지속되면서 거기에 좀 모양이 안 좋은 세포들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여성 호르몬 노출은 유방암 발병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까도 우리 정 교수님이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 했는데
그 유전자와 유방암과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뭐 브라카 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허투루 유전자. 공부를 많이 허투루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예전에 이제 2013년도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 대부분 아실 텐데 이제 안젤리나 졸리라고 외국의 유명한 네네. 헐리우드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가계도를 살펴보면 뭐 외할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방암, 난소암 이런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도 유전자 검사를 해 보니까 그 어떤 특정 암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변이, 아까 말한 브라카1 변이가 발견이 돼가지고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암이 발병되지 않았는데도 예방적으로 양쪽 유방을 전절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스컴을 타고 세계에 퍼지니까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런 어떤 유전자 변이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어떤 그 관련된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가 많이 늘었다는 게 안젤리나 졸리 효과인데요. 그 브라카1이나 2 같은 경우가 변이를 갖고 있으면 이게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한 60에서 80% 정도 유방암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난소암도 한 40에서 60% 올릴 수 있고 일반 소화기 암들도 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평소에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뭔가 수술적인 소견으로는 뭔가 이렇게 절제를 하면 다 나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 먼저 유방암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병 교수님? 그 유방암이 진단이 되면 뭐 절제가 가능한 경우면 수술적인 절제가 제일 우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진단이 됐는데 뭐 혹이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처음부터 뭐 절제가 좀 불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수술 전에 어떤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크기를 많이 줄인 다음에 이제 절제가 가능하고요. 뭐 수술은 뭐 우리가 뭐 부분 혹 주위만 제거하는 부분 절제술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유방을 다 절제해야 되는 전절제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궁근종이 있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정 교수님? 보통 자궁근종은 종양이기 때문에 결국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 안 되나요? 하는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약물 치료로서는 근종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당장 수술을 못하는 상황에서 내과적인 질환이 좀 깊이 심해서 내과적 치료를 해야 하고 수술을 해야 안전한 그러한 경우들, 빈혈이 심해서 당장 수혈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를 할 때 수혈을 피하기 위해서 빈혈을 교정하고 나서 우리가 수술을 준비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약물 치료가 되었고요. 수술적 치료를 결국 하게 되는데 수술할 때는 근종 혹만 이렇게 떼는 경우나 아니면은 견종이 많거나 굉장히 크기가 크면 자궁 전체를 절제를 하는 두 가지 수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 수술들의 두 가지 수술을 할 때 수술적인 방법은 개복 수술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개복 수술에 비해서 절개한 상처도 작고 개수도 작고 하다 보니까 수술 통증도 작고 회복도 빠르고 미용적인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궁 근종이 있으면은 복강경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이 도입되면서 훨씬 더 정교한 수술들을 로봇 수술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 수술을 더 많이 시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우리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자궁 근종을 그 로봇으로 수술하기 위한 준비 중인데요. 저기 보면은 지금 제가 서서 이제 조작하는 게 보이지만 배에 작은 구멍을 이렇게 내서 그런 구멍을 통해서 이제 기구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로봇팔을 저렇게 세팅을 시키고 로봇팔에 대한 기구와 카메라가 저기 들어가. 자궁 근종이 여기 보이는데요. 근종의 크기가 한 6c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종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발성 근종으로 근종이 4-5개가 정도가 MRI에서 더 관찰이 되거든요. 로봇 수술을 선택해서 하는 이유는 근종을 제거하고 나서 봉합을 하는데 훨씬 더 정밀하게 꼼꼼하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근종 수술하는 데서는 장점이 크다 하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3-4개의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는 데 반해서 로봇 수술은 1-2개의 적은 구멍을 내므로써 수술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로봇 수술팔이
사람의 손목 관절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로봇 수술하면은 저렇게 알아서 로봇이 수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종석에 앉아서 교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로봇이 사람의 손목 움직이네요. 관절처럼 이렇게 편하게 봉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적은 구멍으로 최소화된 상처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도 훨씬 빠르고 통증도 훨씬 좀 덜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수술 상처가 적기 때문에 미용적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겠습니다. 예, 실제 그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10배에서 15배까지도 확대해서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훨씬 정교하고 정밀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 좁은 공간을 들어가는데 정말 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리고 봉합까지도 제거도 계획대로 잘 되었고요. 봉합도 로봇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수술 상처가 작고 크기도 작고 구멍 개수도 작기 때문에 아마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빠를 거라 생각이 되고 아마 예정된 기간 내에 빨리 회복해서 퇴원이 가능하실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환자분은 5년 전에 로봇을 이용한 자궁근종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자궁 근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여러 군데 병원을 가봤는데 복강경을 추천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개복 수술을 추천하는 것도 있었는데 로봇 수술을 해야겠다고 제일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복이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어요.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흉터가 작다는 거. 뭐 여름 되면 수영복도 입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일단 흉터도 여자니까 흉터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네 로봇 수술을 선택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이전에 수술하실 때 그때 생리량이 좀 많이 나오고 했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수술하고 나서 수술을 그때 우리가 근종 있는 거 다 제거하고 했었는데 하고 나서 생리량 나오고 이런 건 좀 어땠나요? 수술하고 나서 생리량도 많이 줄고 저 생리통도 없어졌어요. 여기 이제 생리하는 곳에 여기 여기 있는 근종이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른 부위에도 지금 근종이 3-4군데가 더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 부위들이 이제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다 없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리량이 이제 줄고 생리통도 없어진 것도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괜찮은 것이고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나 상처 같은 부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느껴지나요? 흉터는 자세히 안 보면 이제 모를 정도로 없고요. 회복도 빠르고 훨씬 좋아요. 우리 수술하고 나서 그때 6개월 정도 지나서 찍었던 초음파 사진인데요. 그때 보면 근종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다 깨끗하게 돼 있거든요. 고민 끝에 로봇 수술을 선택하셨는데 생리양, 생리통 다 회복돼서 만족도가 정말 높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우리 또 매달 같은 고통을 겪는 여자로서 너무 다행이다 싶습니다. 예쁘게 치료하셔서 예쁜 수영복 입으세요. 처음에 저도 가격적인 면에서 좀 걱정이 많이 돼서 고민했는데 일단 해보니까 흉터는 확실히 적고요. 확실히 다른 수술을 하신 분들보다는 회복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도 빨리 복귀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제가 이제 수술을 했나 뭐 이런 것도 까먹을 정도로 그냥 일상생활 잘 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저 어릴 때 꿈이 로봇 태권브이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조종하는 그런 꿈 되게 많이 꿨거든요. 네. 현실판 로봇 조종사들이 여기 계시는. 와, 이렇게 대단하시네. 손가락 이렇게. 그러네요. 교수님 바로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뭐 암이라든지 이런 질환만 로봇 수술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궁근종도 로봇 수술이 가능한 거네요. 네네. 그 근종을 떼는 것은 복강의 로봇이나 다 똑같은데 봉합하는 것도 비슷하다 할 수 있지만 로봇이 봉합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종 같은 경우에는 떼고 나서 근종 상처를 봉합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봉합이 로봇 팔은 사람의 손목 관절과 똑같이 그 각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복강경은 그게 되지는 않는데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종 수술도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고 당연히 최소화된 상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적 효과가 뛰어납니다. 개복의 상처는 저렇게 길게 이렇게 크게 나오지만 복강경 로봇은 상처가 1cm 미만의 크기로 다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배꼽에 한 2.5cm 정도 상처만 그 상처를 통해서 모든 수술이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술하고 나면 배꼽 안에 딱 가려지기 때문에 수술 상처가 저희 보이지도 않거든요. 표가 안 나니까 미용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좋은 의사 선생님과 로봇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근데 좀 걱정이 약간 되는 게 대장용종은 대장암이 되는 뭐 씨앗이다라고 하는데 자궁근종도 암으로 갈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자궁근종이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암이 아니고 암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한 700명 중에서 800명 정도 중에 한 명이 암으로 변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과정들이나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서. 그래서 가임기 여성 때 우리가 근종이 있는데 갑자기 크기가 너무 많이 커진다든지 안 그러면 폐경 후에는 호르몬의 영향이 때문에 근종이 오히려 줄어든다 했는데 폐경 후에 근종이 계속 커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혹시나 안 좋은 암으로 변하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꼭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궁근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먼저 증상이 생기는지도 좀 봐야 되지만 근종의 크기가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검진이 정말 중요하네요. 아직도 안 받았는데 얼른 지금이라도 예약을 해야겠습니다. 올해는 꼭 건강검진을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이 로봇 수술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미용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는 봉합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유방암에도 이런 로봇 수술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유방에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로봇 장비가 나오고 이제 복부 쪽 수술 위주로 많이 시행을 하다가 저희 이제 한국에서도 2016년 11월에 최초로 이제 시행을 하고 그 이후로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계적으로 이제 유방암 로봇 수술은 대한민국이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겨드랑 쪽에 한 약 3cm 정도 피부 절개를 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유방 부분 절제를 하든 전 절제를 하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어떤 뭐 유두가 괴사가 빠진다든지 피부 괴사가 빠진다든지 그런 합병증 위험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안전하고 또 미용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로봇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자궁근종이라든지 유방암 이런 데에 로봇 수술이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데도 시행이 되는 게 있나요? 정 교수님? 예, 부인암에서도 로봇 수술을 많이 이용합니다. 초기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자궁내막암이라든지 또 초기 난소암 같은 경우에서도 로봇 수술을 이제 이용하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개복 수술해야지만이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로봇 수술로 종기한 수술들이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질문의 포커스를 이제 변 교수님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로봇 수술은 유방암 같은 여성암이 있다면 누구든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방암이면 모든 환자분들한테 적용이 가능하고요.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혹시나 유방이 뭐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너무 작다든지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거는 크게 제한 조건이 되지는 않고 근데 대신에 처음에 이제 진단이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뭐 변비가 좀 높다, 그러니까 많이 좀 진행이 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혹 크기가 한 5cm가 넘어간다든지 뭐 암 자체가 뭐 근육에 침범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겨드랑 임파선 쪽에 뭐 전이가 많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로봇 수술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뭐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크기가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으면 그런 경우에도 추후에 로봇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질문의 대상을 다시 정 교수님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다 이 로봇에 빠져들고 있어요. 로봇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중간중간에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이 되었는데요. 저는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예. 로봇 수술은 일단 시야의 확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10배에서 15배 정도의 확대된 화면에다가 고해상도의 3D 입체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감 있게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해부학적 구조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기구를 조작을 하는 것도
사람의 아까 제가 팔처럼 손목처럼 이 손과 팔이 제가 움직이는 대로 로봇팔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고 미세한 이제 조작까지도 다 가능하고 우리가 수술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움직임의 손떨림이 보정이 다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고 접근이 어려운 부위들 우리가 개복 수술하든지 복강경 수술로 잘 안 보이는 그러한 부위들을 굉장히 근접해서 정밀하게 미세하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수술이 진짜 가능하다 하는 게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절개 상처로 들어가다 수술을 하다 보니까 미용적인 효과가 뛰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상처가 작으니까 당연히 통증이 작겠죠. 통증이 적으니까 회복이 빠를 것이고 회복이 빠르니까 입원 기간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의 복귀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예. 정말 매력적이네요.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잖아요. 네. 변 교수님께서 느끼시기에 뭐 가격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도 막상 해보면 참 그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서 아주 좋은 수술이라 생각을 하는데 뭐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별로 단점이 없지만 네, 가격적인 면이 제일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워낙 장비 자체가 고가 장비이고 또 그거 유지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문제가 되고 최근에 뭐 환자분들 다른 뭐 실손보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적절히 이용을 하면 좀 고가지만 그래도 좋은 수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 교수님, 요즘 하루가 다르게 K의료가 계속 발전하는 기분이에요. 네. 이게 또 로봇 수술 이외에 유방암이나 뭐 여성암을 치료하는 뭐 최신 트렌드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가급적 부작용을 얼마나 적게 만드느냐 하는 수술 후유증을 얼마나 적게 만드느냐가 포커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로봇 수술로 또 가능한 게 감시 림프절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복강경 수술도 되긴 합니다만은 로봇 수술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암은 림프절 전이를 하게 되는데요. 감시 림프절은 림프절 전이를 가장 처음 림프절 전이가 되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면은 저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전체적인 림프절인데 저기 오른쪽에 초록 불빛이 보이시죠? 네. 저 전체가 아니고 실제로 림프절은 저 부분에만 있는 겁니다. 저게 보이지 않으면은 전체 노란 저 부분들을 림프절을 다 절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초록불 불빛만 보이는 저 부분만 딱 제거를 해서 전이유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된 수술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체 림프절을 다 뜨게 되면 림프절을 다 제거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감시절은 저 부분만 딱 뜨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게 뭐 최신 트렌드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봇 수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꽁트로 풀어보겠습니다. 공클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아이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중년 여성 친구들과의 대화네요. 근데 다이어트 한다 했는데 왜 계속 뷔페를 데려오니? 진짜 뷔페 별론데. 뷔페 말고 다른 데 가세요. 삼밥집 같은데. 진짜. 삼밥집은 무슨 니는 뷔페 가서 원래 한 8접시, 10접시 먹던 아가 갑자기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고 막 풀떼기를 먹어. 어이가 없다. 목소리 어이가 낮춰라. 없다. 공클 식구들 다 그래 알겠다. 조용해라 좀 아이고 진짜. 하루 이틀 가고 이번에 내 진짜 다이어트 꼭 할 기라. 내 그 꼭 성공할 거니까 니 내 태클 걸지 마라 알았나? 엄마야. 꼭 살 뺄기다 진짜. 와, 니 뭐 충격받은 일 있었나? 니 뭐 드디어 80을 찍었어? 79.5거든. 그래서 조만간이네. 하여튼 뭐 그래 막 80kg도 아니고 바지도 그냥 77 사이즈 입으면 그냥 넉넉하게 훌렁훌렁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요새 그 로봇 수술이 대세다 이가. 로봇 수술 받으려고 내 다이어트 하고 있다. 와, 로봇 수술 하면은 니 살 때문에 그가 안 들어간다나. 이게
야 로봇 수술을 하면 로봇가 있지 비만하면은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인지 아닌지 이게 병적인 건지 뭐 이게 구별을 못한다대. 가가 아무리 로봇이라도 그래가 살을 빼야 된단다. 비만하면 다 안 좋잖아. 수술하던 로봇 수술기가 니 보고 비웃겠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버터 잘 먹기나 해라. 뭐 니는 진짜 먹었어? 알지도 못하는 게 진짜. 삐리삐리삐리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네, 잘 들었는데요. 그 로봇 수술할 때 아마 어떤 신체적인 제약이 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비만인 사람은 로봇 수술을 받지 못한다. 기다? 아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약간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요. 네. 함정이요? 준비됐죠? 비만인 사람은 로봇 수술을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네.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나 함정이 안 빠질래. 이게 함정이 저는 근데 당연히 아닐 것 같잖아요. 비만에 상관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외적으로 비만도 비만이 문제인 이유가 뭐 다른 대사질환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연관된 질환들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뭐 뚱뚱하다거나 살이 많이 쪄서라는 문제보다는 그런 대사질환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와, 생각했어요. 나 진짜 혹할 뻔했다. 일정 구간의 몸무게가 진짜 비만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뭐 경도 중도 비만 정도는 충분히 로봇 수술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에게 보편 타당한 그런 의료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냥 요거는 교수님들이 워낙에 로봇 수술이 좋으니까 문제 낼 게 없어서 내신 게 아닌가. 아, 자, 아니에요. 경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답은 정답은 아니다. 아니다. 역시, 그렇죠. 역시 아니다. 아, 함정이었어요? 사실 이제 뚱뚱하면 뭐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많이 비만인 사람들도 오히려 로봇 수술을 통해서 비만 수술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장비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하면 로봇 수술을 진행하는 데는 뭐 비만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쾌합니다. 그럼 혹시 그런 건 없나요? 팔이 로봇 팔의 길이가 있을 건데 이게 짧아가지고 더 안 닿는다든지 뭐. 걱정하시는 것만큼 로봇 팔이 깁니다. 사실 길기 때문에. 아 예. 그래요? 예. 팔이 안 닿을까봐 또 혹시나. 진짜 그런 경우가 기다릴까 있다고 봐. 하면 네. 못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팔은 저희가 생각하는 길이보다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문제 김채림 씨와 제가 맞추고 역시 한다미 씨 빵점으로 출발합니다. 빵담이. 공클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아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엄마와 딸의 대화네요. 채림아, 내가 니 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가 안 들었어가 내가 좀 걱정이다. 야야. 네, 이래서 요새 엄마 집 오기가 싫다. 내 와. 애 안 가질 기다. 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고 야야. 내가 니 낳았을 때 얼마나 예뻐가지고 우쭈쭈쭈쭈 했는데 낳아야지. 와 나는 낭만이고 니처럼 예쁜 딸은 얼마나 예쁜데. 그래. 내 닮은 딸이면 좀 예쁘긴 하겠다. 드라마.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안 낳는다. 아니 그래 네가 뭐 경력 단절 여자 뭐 경단녀 이런 게 될까봐 엄마도 공부해서 알거든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아이 낳아 너가 아마 유치원 갈 때까지 내가 다 키워줄 거마 진짜. 저러다 입 싹 닦으면 내 큰일 난다 아이가. 내가 다른 건 잘 닦아도 입은 안 닦는다 진짜다. 내 진짜 약속했구만 내가 진짜. 근데 내 그 자궁 근종이 있다 아이가. 임신하면 그게 더 커져서 막 애를 누르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나도 낳고 싶지. 근데 못 낳는다. 자궁 근종이 있으면 응. 임신은 그게 크신다나. 그래. 하지 뭐. 응. 엄마야 큰일 났네 그거. 그 진짠가? 그래. 엄마야 그럼 안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여쭤봐야 되겠다. 교수님, 예. 정 교수님. 네. 빨리 말해 주있어. 질문해 주있어 빨리. 임신하면 자궁 근종이 커진다. 기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어떤가요? 이건 진짜 어렵다. 아, 저 이거 얕은 지식. 저는 정확하게 맞추리라 예상해 봅니다. 항상 저렇게 하고 못 맞추더라고요. 임신하면 자궁 근종이 커진다. 커진다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또 이렇게 와, 갈리네요. 기도할 이렇게 것 반대로 가는구나. 아, 제가 알기로는
그 임신을 한 번도 안 한 여성에게서 자궁근종이 더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또 개선하려는 방법으로 오히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은 그게 또 오히려 좋아진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진실이 맞는지 오늘 확실하게 듣고 가야겠네요. 근데 임신을 하면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질 거고 막 호르몬에 이렇게 지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럼 더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저도 한다미 씨와 반대로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래도 어? 에? 반대로요? 네. 그리고 그 더듬거림에서 뭔가 좀 빈틈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유, 자궁의 근육에 있는 근육에서 생긴 혹이 이제 근종이니까 네. 근종도 따라서 그 비율로 커지겠죠. 네. 자궁이 커지니까 좀 커지겠죠. 그런데 근종 자체가 자궁 전체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커지는가 하는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임신 초반에는 약간의 근종 크기가 증가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임신 중반기, 후반기 이때는 또 줄어든다는 건데 있거든요. 그래요? 전체적인 임신 기간으로 보면은 근종 크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예. 아니다. 예. 기다.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예. 상당히 잘 쪼으시네요. 예. 저 기단 줄 알았잖아요. 와, 진짜 긴장했어요. 마무리 이 공클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사람은 누굴지 마지막 문제 두 분이 함께 해주시죠. 다미 언니 아. 그 가슴이 조금 가슴이 와. 커 보이는데 근데 착각이가? 어머 세상에 체리마 아니 어찌 그래 눈썰미 가졌노. 그래 내가 이렇게 평소에도 좀 무겁다 싶을 정도로 좀 그렇긴 한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우울하다 요새. 그게 우울할 일이가? 난 부러운데. 아니 큰 것도 큰 건데 아니 샤워하다가 이렇게 싹 만져보니까 갑자기 뭐 딱딱한 게 만져지대.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갔거라. 근데 무럭이 딱 한다 아이가. 물어? 어쩌나 우리 언니. 아이 그 무릎 뭐 유방암 되고 이러는 거 아이가. 아따 막 큰일 났다 우리 언니. 보기만 했더네. 아니 나 무럭이란 얘기만 들었는데 네가 왜 내를 유방암을 만드는지 그 유방암으로 그 모르겠는데. 발전한다. 뭔 어쩌나. 소리고 아니다. 야, 네 큰일 말 퇴퇴퇴 빨리 해라 아니는. 내 큰일 날 소리 하지 말고 이거 교수님한테 확실하게 물어봐야겠다. 그래 여쭤보자. 교수님, 이 무럭이 유방암이 될 경우도 있습니까?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유방에 물혹이나 결절이 많은 사람은 유방암에 더 잘 걸린다. 기다? 아니다. 여러분 선택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마지막 와 문제. 이거 마지막 문제 이거 꼭 맞춰야 되는데요. 아, 영훈이 오빠 어려우시겠어요? 어렵네요. 유방에 무록 결절이 많은 사람은 유방암에 더 잘 걸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도요.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셋. 이거 와. 맞추시면 클로징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남녀가 갈리네요. 그러네요. 네, 네. 어. 이 제가 맞추게 되면 저는 네. 교수님들의 수제자로 들어가는 거죠. 네. 왜 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밀 유방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치밀 유방 자체가 이제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검사를 자주 받아라. 이런 얘기들 공클하면서 많이 배웠고 그 치밀 유방이면 그 치밀한 사이에서 뭔가 물혹이라든지 결절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자주 검사를 받고 유방암을 예방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네. 이게 양성종양, 악성종양으로 나눠봤을 때 양성종양이니까 그냥 뭐 놔둬도 되는 거고 떼도 되는 거고 악성종양으로 가면 이게 암인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양성이냐 악성이냐 추적 관찰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변비수님 진짜 네네. 궁금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요? 하시는 말씀들이 다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네. 두근두근 정답을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정답은 아니다. 이건 저희가
우리가 유리했네요. 우리의 전문 분야거든요. 확실히 좀 여성한테 유리한 질문이었을 수가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고 모양이 안 좋으면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했을 때 무록처럼 여러 개가 있다든지 결절이 있어도 단순히 모양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예쁜 형태다 표현을 하지만 암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그냥 추적 검사를 하면 되고 혹이 많다고 하더라도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가만히 뒀을 때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혹이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수라든지 이런 거는 유방암과는 연관이 없다. 한계가 있더라도 하나가 안 좋은 녀석이면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혹이 많으신 분들은 암 발생 위험성에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정기적으로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네. 예, 와. 근데 좀 2대2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제작진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원샷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제작진의 선택. 자, 긴장돼. 하나, 둘, 셋, 선택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언니. 교수님,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예,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젊은 층도 암을 방심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근데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젊은 층에도 많이 또 발생을 하나 봐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 이후에 우리가 보통 50세를 폐경이 오는 시점으로 보면 50세 이후에 이제 유방암 발병률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데 한국이나 동양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전에 유방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는 더 높은 편이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 초반 이런 분들에서도 유방암 발병률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젊은 층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이게 이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신이 가장 큰 숙제인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임신을 할 수 있나요? 예,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에 발견됐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발견되면 자궁경부 일부만 수술하고 자궁 전체를 보존을 할 수 있거든요.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도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도 그 부분만 양쪽으로 있거든요. 한쪽에 난소암이 생겼는데 조기 난소암이 의심이 된다. 다른 데 전이가 없다면 그 부분만 수술을 하면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정기 검진이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먼저 임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궁을 전체적으로 장기들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예. 최근에는 항암 치료법도 뭐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해야지 생존율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항암 치료는 모든 환자분들이 다 받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되는 환자분들에서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들어보셨겠지만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유방암이다. 아니면 성장인자 수용체, 우리가 홀투 양성인 유방암이다. 아니면 호르몬도 음성이고 홀투도 음성인 삼중 음성 유방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그런 분류에 따라서 이제 환자한테 맞춤 치료를 하는 거죠. 쓰는 약제도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지 아니면은 표적 항암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진행이 좀 되신 분들은 그런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예후 측면에서 생존율 측면에서도 이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로봇을 이용해서 그 환자 유방 보존 수술 부분 절제를 시행하고 그 함몰 부위를 우리가 종양 성형 수술이라 그래서 어떤 그 피부 조직을 좀 삽입을 해서 교정한 그런 수술 장면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예, 이 환자는 유방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돼서 일주일 전에 로봇으로 유방 부분 절제를 시행하신 분입니다. 검진을 받았는데 무쇠석회가 보여서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고 여기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유방암이라고 해서 걱정도 되고
아무래도 가슴 절제를 해야 한다고 하셔서 좀 흉터 없이 수술하고 싶어서 로봇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로봇 수술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겨드랑 쪽으로 절개를 해서 병변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솔에 앉으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을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유방을 이제 부분 절제를 한 거고 방금 초록색 부분이 병변이 있는 부위라서 저 부위를 잘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퇴원하시게 됐는데 아무튼 수술하고 잘 회복돼서 저희도 만족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떠세요? 로봇으로 해서 그런지 회복이 빠르고 팔도 잘 돌아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 그 병원 왔을 때 여기 이제 석회 같은 게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됐던 상황이고 실제 이제 수술하면서 그 수술에서 떼낸 그 검체를 사진을 또 찍습니다. 찍으면 여기 보면은 이 석회가 잘 떨어져 나온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절제한 건 이렇게 절제를 한 거고 여기 우리가 떼려고 하는 병변이 가운데 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잘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분 사진은 아닌데 실제 우리가 수술하는 사진입니다. 겨드랑 쪽 이렇게 피부 절개라고 자로 우리 재놓은 보면 한 3.5cm 정도 되죠. 실제 이 정도 상처가 남는 거고 여기가 들어가서 이제 실제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고 마무리한 사진입니다. 이게 보면 겨드랑 쪽에 이렇게 상처가 있고 저 정도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함몰이 생길 수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동종진피라 그래서 그걸로 조금 보충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거의 5년 그대로 유방 모양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흉터를 보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수술 부위도 좀 작은 것 같고 흉터도 작고 앞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히 그 결과가 좀 만족스럽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상처가 어느 정도 다 나을 때까지 약 한 2주 정도는 그래도 왼쪽 수술한 쪽은 너무 무리하게 사용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씻는 것도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이제 목욕탕에 가셔도 되고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환자분들한테 따로 음식에 대해서 제한을 안 둡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우리 면역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음식은 크게 가릴 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날 거 먹어도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기간에만 조금 피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운동은 열심히 하고 체중 관리는 좀 신경을 쓰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식습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채식만 하고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했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무 놀래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교수님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수술 정말 잘 받고 마음 편하게 퇴원합니다. 첫날에만 조금 불편하고 다음 날부터는 팔도 잘 올라가고 생각보다 수술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정말 편했습니다. 네, 많이 만족하고 회복도 만족스럽고 이제 흉터도 만족스럽고 다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방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나이대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항상 뭐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어머니나 뭐 이모 볼 때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진단 당시에는 뭐 깨끗하게 절개를 해달라, 뭐 많이 떼도 괜찮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수술 이후에는 상처를 보면 환자분들이 마음을 많이 아파합니다. 로봇 수술을 하면서 전절제와 동시에 재건을 하면 어떤 유방으로서 어떤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유방인데 그 상실감도 우리가 덜 수가 있고 최대한 삶의 질을 좀 생각을 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환자의 그 치료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좀 저희가 대변할 수 있고 결국에는 저희 수술, 뭐 약물학적 그런 치료들이 주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환자와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치료를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 어려움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실력도 뛰어나야 되겠지만 환자 마음을 잘 다스려주는 그런 의사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어떤 마음으로 로봇 수술을 결정하셨는지 잘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수술 후에 좀 관리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또 병 교수님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일단 흉터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처도 이제 봉합을 보통 하지 않고 그냥 수술 이제 본드라 그러죠. 본드로 상처 부위를 이제 본드로 바르게 되면은 따로 실밥을 뽑을 게 없습니다. 실밥 자국 자체도 또 흉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아까도 나온 것처럼 뭐 샤워도 가능하고 일상적인 활동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왼쪽을 만약 우리가 유방 수술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수술한 쪽 팔 자체는 그래도 일상적인 생활은 다 가능하지만 무거운 거 들 때는 가급적이면 오른손 팔로 하라 이 정도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유방 수술 하신 분들은 결국 걱정하는 게 팔 임파 부종이 오냐 안 오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임파선을 저희가 몇 개 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생기지는 않지만 보통 수술하고 나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이게 생기는 사람이 생기고 안 생기는 사람이 안 생기기 때문에 혹시나 임파 부종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좀 의료진과 이제 상담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이후에 그러면 식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식단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단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단백질도 고기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먹어야 되는데 너무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피해 주셔야 되겠고 음식은 우리 한식 있죠, 한식. 우리 대한민국 한식이라 생각하면 그 한식 밥상을 떠올리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공깃밥만 한 3분의 2 정도만 줄여서 먹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음식을 골고루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적절히 하면서 체중 관리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되는 수칙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예클리닉 웰 오늘은 이렇게 유방암과 자궁근종의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변경도 교수님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 정대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담이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는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다이어리를 선물하고 한 해 계획을 응원하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건강이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요. 매주 토요일 아침 오전 10시 10분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 다음 시간에는 신년 특집 3번째 시간으로 대장암, 복막 전이에서 사용되는 하이팩이란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